안녕하세요, 김은수입니다. 지난 장에서는 메소드를 공부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메소드를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와 공용 변수에 대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번 장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 가볍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경하듯이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소드를 타입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메소드를 타입별로 정의할 때는 매개 변수와 그리고 리턴 값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고 리턴 값이 없는 경우, 매개 변수가 없고 리턴 값이 있는 경우, 매개 변수가 있고 리턴 값이 없는 경우, 매개 변수가 있고 리턴 값도 있는 경우, 이 네 가지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네 번째 타입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네, 지금 현재 타입 4개를 잘 기억하시고 현재 보이는 이 예제에서 첫 번째 메소드가 어떤 타입인지 한번 매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소스 중에서 메소드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가 하나의 메소드가 되고 여기도 메소드, 여기도 메소드, 여기도 메소드, 총 4개의 메소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개 변수로 된 부분을, 매개 변수인 부분을 파란색 펜으로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매개 변수 부분, 여기도 매개 변수 부분, 여기가 매개 변수 부분, 여기가 매개 변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턴 값과 관련된 코딩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녹색으로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void가 리턴 타입, int가 리턴 타입, void가 리턴 타입, int가 리턴 타입.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타입 1의 메소드는 현재 리턴 값이 없고요. 매개 변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메소드는 타입 1 형식의 메소드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입 2 보시면 이 메소드에서도 매개 변수는 없고요. 리턴 값은 정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없고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타입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입 3를 보겠습니다. 타입 3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데 2개가 있죠. 2개가 있고, 그리고 이 메소드는 리턴 값이 void로 현재 리턴 타입이 void로 선언되어 있는 걸 봐서 타입 3는 매개 변수는 있고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이는 타입 3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메소드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리턴 타입도 int로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메소드는 매개 변수도 있고 리턴 값이 있는 그런 메소드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타입 1, 2, 3, 4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구분되게 설명하기 위해 쓴 용어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여기 있는 이 형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 리턴 값도 없는 경우,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 리턴 값은 있는 경우, 매개 변수 있고 리턴 값도 없음, 매개 변수 있고 리턴 값은 있음, 이 4가지 타입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정의된 이 메소드 타입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죠. 자, 이전 것을 잠깐 복습한다면 메소드는 정의가 있고 그리고 호출이 있습니다.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다는 것은 메소드의 기능을 구현해 놓은, 만들어 놓은 것이고, 호출은 정의된 메소드를 사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저희는 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코드는 메소드를 정의한 부분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에 있는 코드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바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은 선언문이죠. 네, 선언문이기 때문에 m이라는 참조 변수로 메소드 타입이란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m은 변수가 되겠죠. 참조 변수, 참조 타입인 참조 변수가 되고, u는 객체를 만드는 연산자, 그리고 얘는 생성자이면서 메소드가 됩니다. 근데 현재 여기에는 생성자가 없죠. 네,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생성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성자를 기입하지 않아도 생성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m 참조 변수의 주소를 참조해서 type1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호출했다, 콜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으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메소드를 콜하면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리턴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콜을 했기 때문에 이 콜한 위치의 코드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럼 type1이라는 문자열이 찍힐 거죠. 찍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type1이라는 문자열이 찍혔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가 끝나면 다시 리턴을 합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콜하고 리턴한다. 콜 리턴.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메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고 여기 있는 메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m이라는 주소에 type2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이때도 호출이기 때문에 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선언문이 있고 a란 변수가 만들어졌고 대임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콜이 먼저 일어난 후에 리턴까지 받으면 그 다음에 대임 연산자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콜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type2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메소드를 호출한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type2라는 이 문자열이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리턴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호출한 결과 리턴까지 완료가 된다면 여기에는 10이란 정수가 이렇게 리턴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 10을 변수 a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a라는 변수에는 10이라는 숫자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type3라는 메소드 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여기 있는 메소드 type3를 콜하는 메소드가 됩니다. 이때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는 콜한 메소드에게 어떠한 값을 넘겨주는 것을 매개 변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name이라는 문자열을 여기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a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ag에 저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name이라는 변수는 여기 name이라는 변수에는 문자열 힘이라는 것을 참조하는 주소가 저장될 것이고, ag 변수에는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조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ag는 원시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10을 저장한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type3라는 것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출력을 해봤습니다. 현재 name에는 김이라는 문자열을 가리키는 주소가 있고 age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김 그리고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끝났으면 리턴을 해야 되겠죠. 다시 이렇게 리턴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코드가 실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가 있을 경우는 연산자 특징에 따라서 뒤에 있는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되고 이 결과가 이렇게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B에 대입되는, 즉 B에 저장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보겠습니다. type4를 호출했습니다. 이거는 콜이 현재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type4를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이때 어떠한 값이 있네요. 이 값이 바로 매개 변수입니다. 20을 A에 저장하는 거고 30을 B에 저장하는 거죠. 그럼 A라는 변수에는 20을 저장하고 B라는 변수에는 30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type4가 실행이 되고요. 이번에 리턴을 합니다. A 더하기 B한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럼 50이라는 결과값을 리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럼 이 리턴 값이 5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콜한 결과값인 이 콜한 후에 리턴 받은 값이 50이 되기 때문에 이 코드의 결과는 50이라는 값을 리턴 받은 겁니다. 이거를 어디에? B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B의 값을 출력해보면 50이 나오게 됩니다. 네, 현재 여기서 보시면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타입별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 그리고 매개 메소드를 보면서 매개 변수가 있는지 리턴 값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소드 문제를 한 번 더 우리가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산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계산을 담당할 클래스를 개발하는 중입니다. 자, 이 클래스를 좀 세부적으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칼이고요. 메소드 첫 번째 총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합한 결과를 리턴하는 메소드, 두 개의 실수를 입력받아서 평균을 구한 결과값을 리턴하는 메소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메소드 이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public 하고 클래스는 칼로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조건에 의해서 클래스 이름을 칼로 지정을 했고요. 자, 메소드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메소드 이름은 그냥 가명으로 메소드 1, 메소드 2로 한번 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럼 메소드 1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메소드 2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메소드랑 이름을 동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칭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네이밍을 정할 겁니다. 그 답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메소드 1로 제가 기입을 할게요. 자,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여기 표현을 잘 보겠습니다.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는다. 이거는 매개 변수를 의미할까요? 리턴 값을 의미할까요? 리턴 값은 콜한 위치로 값을 돌려주는 게 리턴 값이죠. 그런데 이것은 콜한 위치에서 넘겨주는 값과 의미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개 변수로 저희가 정의를 해야 합니다. 매개 변수 두 개를 만들어서
정수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 두 개를 int a, int b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합한 결과 값을 리턴하는 거죠. 네, 그럼 정수랑 정수랑 합하면 결과는 정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값을 리턴한다. 이때 값은 정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소드 앞에 return type, 이 return type 적는 부분에는 int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접근 제어자이기 때문에 public을 쓰셔도 되고, 그리고 private 쓰셔도 되고, 예,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public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럼 메소드 1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소드 2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실수를 입력받아서 이번에는 실수를 입력받는 거죠. 그리고 입력받는 거는 매개 변수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메소드 2도 매개 변수 부분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입력받을 때 타입이 실수이기 때문에 플로트나 또는 더블을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더블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블 이렇게 줬고 여기도 이렇게 더블을 적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실수를 입력받는 매개 변수가 정의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평균을 구한 결과값을 리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변수에 있는 값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평균이 구해지겠죠. 그럼 그 평균을 구한 결과값도 실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리턴 타입에는 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더블이라고 적어주고 접근 제어자는 public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소드를 정의하고 그리고 클래스를 정의하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제 코드로 작성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복습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메소드 1은 2를 먼저 볼게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합한 결과값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는다는 것은 바로 매개 변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한 결과를 리턴한다는 것은 리턴 타입을 의미한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메소드 문제의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전 슬라이드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눈을 보시고 이번에는 그냥 바로 풀이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메소드 1은 더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add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2는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average에서 avg만 이렇게 따서 이름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소드 2를 상세적인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다가 코드랑 매칭시켜 보겠습니다.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는 부분은 한 개, 두 개, 매개 변수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합한 결과는 얘가 합한 결과죠. 표시 한번 해볼게요. 합한 결과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을 리턴하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리턴으로 작성을 했고, 리턴 타입이 int가 되겠죠. 지금 제가 색깔로 표시한 부분 잘 확인해 볼게요. 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요거는 매개 변수랑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정의하였습니다.
합한 결과는 코드의 구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A랑 B를 더했습니다. 이 값을 리턴해야 되기 때문에 return이란 키워드를 썼고, 그리고 리턴하는 값은 타입이 int이기 때문에 이렇게 int로 적어줬습니다. 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메소드 2를 풀면 됩니다. 메소드 2도 볼게요. 두 개의 실수를 입력받아서, 그래서 실수 하나, 실수 두 개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평균을 구한 코드죠. 평균을 구한 결과, 평균을 구하는 수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균을 구한 수식은 이렇게 되겠고, 이 결과값을 리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결과값을 리턴해야 되기 때문에 리턴이란 키워드를 썼고, 그 다음에 리턴할 때 리턴 타입은 더블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용 변수를 공부하겠습니다. 공용 변수는 스테이틱 키워드로 선언을 합니다. 공용 변수는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변수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공용 변수는 멤버 변수를 공용 변수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메서드를 공용 메서드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멤버 변수를 공용 변수로, 그 다음에 메서드를 공용 메서드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스태틱 키워드를 선언하기 때문에 멤버 변수 선언문에 스태틱을 붙이면 공용 변수가 되고, 메서드에 스태틱을 붙이면 공용 메서드가 됩니다. 접근 방법을 보겠습니다. 클래스명을 먼저 적어 주시고, 그리고 참조하는 연산자 점을 적어 주시고, 공용 변수 또는 메서드명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해당되는 변수 또는 해당되는 메소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자, 클래스 이름은 카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카고, 여기에 멤버 변수는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 접근 제어자부터 한번 살펴보면, 얘는 public, 얘는 앞에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디폴트, 얘도 디폴트,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파이널은 상수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이번 장에서는 생략하고 다음 장에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장에서는 카 클래스에는 멤버 변수가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거 빼고 위에 있는 3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 제어 잡으시면 여기는 public 디폴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타입, 자료형이죠. 자료형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자료형을 찾아보면 여기는 스트링이 있고요. 여기는 int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int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형 앞에 여기는 뭔가 2개가 더 붙어 있어요. 이렇게 파이널이라는 키워드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마지막에 저희가 파이널은 아직 제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파이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스태틱과 여기는 스태틱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럼 스태틱이 붙었다는 건 공용 변수, 그리고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개념을 암기하시고
이 코드를 보시면서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name이라는 변수와 count라는 변수는 공용 변수입니다. 공용 변수.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공용 변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샘플 예제를 보시도록 할게요. 그건 여기 있습니다. 자,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하다. 클래스명 공용 변수. 그래서 클래스명, 이게 카예요. 클래스명 공용 변수 name. 현재 이 name 요거를 의미하고 있죠. 이 코드를 보시면 객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name이라는 이 코드만으로도 이 휴먼이라는 문자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휴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코드를 볼게요. 이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에서도 카라는 클래스명이죠. 이 카라는 클래스명 참조해서 count라는 변수에 접근하자. 그래서 여기 count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0의 값이 이렇게 콘솔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멤버 변수에서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공용 변수가 되고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어디서든 클래스명과 그리고 변수의 명을 가지고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밑에 있는 이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소드는 그냥 접근 제어자 return type 메소드명.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메소드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메소드고요. 두 번째는 public return type 메소드명. 여기에는 static이란 키워드가 생겼습니다. 네, static은 공용 변수이다. 그리고 메소드에 붙어 있으면 공용 메소드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명 메소드명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view view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겁니다. 이렇게 호출했고요. 그리고 view라는 이 글자가 출력이 된 거죠. 이 출력된 게 바로 얘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다시 이렇게 리턴 합니다. 여기 코드를 보시면 객체를 만든 코드는 한 줄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공용 변수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제가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화면인데, 자, 카라고 한다는 건 참조 변수죠, 그렇죠? 그리고 점을 찍으면 이 카라는 그 참조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나옵니다. 네, 현재 객체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여기 count라는 변수 사용할 수 있다. name이라는 변수, count라는 변수 접근이 가능하다. name이라는 변수에 접근 가능하다. view라는 메스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점만 찍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얘네들이 각각 static, 그 다음에 int, 다시요. 얘도 static, 그 다음에 얘도 static으로 잡혀 있어서 네, 이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수를 보겠습니다. 상수는 선언시 값이 결정되어 바꿀 수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를 선언할 때는 fina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static이 붙은 것을 저희는 공용 변수, 얘도 공용 변수,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하였고, 이번에는 스테이틱 앞에 또 이렇게 파이널이 붙은 게 있고요. 그냥 이렇게 파이널이 붙은 게 있습니다. 이 파이널이 붙은 것을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공용 상수, 얘는 공용 변수, 얘는 상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칸은 클래스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네임은 여기 있는 상수, 공용 상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카라는 클래스의 네임이라는 상수, 공용 상수를 접근하여 거기는 문자열인 휴먼을 의미하고 있죠. 이 휴먼이라는 문자열을 여기에 저장을 해라. 이것은 여기 있는 값을 바꾸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코드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 카.name 여기 볼게요. 자, 카라는 클래스명 공용 상수 name이란 변수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가 있고 문자열 abc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열 abc를 여기 이렇게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현재 보시게 되면은 공용 상수죠. 상수는 값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라는 생성자를 통해서 카 클래스의 생성자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참조하여 에너지라는 변수에 접근했습니다. 에너지라는 변수는 현재 앞에 파이널 이런 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고 200이라는 값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해서 이렇게 20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type, 그렇죠? type이라는 변수, 상수죠. 상수에 접근을 하는데 아래 코드는 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 코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코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값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참조해서 콘솔에 출력하려고 출력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얘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지만 위에 있는 코드는 type이라는 상수에 참조하고 대입 연산자로 값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값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상수는 값을 바꿀 수 없다 라는 이론에 의해서 이 코드는 에러가 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장에서는 스테이틱과 그리고 상수를 저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상수와 공용 변수를 배웠습니다. 변수는 참조 변수와 원소 변수로 나누어진다. 변수는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로 나누어진다. 변수 중에는 상수가 있다. 변수 중에는 공용 변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변수에 대한 공부가 완성되었습니다. 변수는 중요한 개념이니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두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